다이얼이 되게 특이한데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보레 트레인마스터 이터니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리뷰 폴더를 열어보니까 보레 시계를 정말 많이 리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계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번 시계는 그것들과는 다르게 브랜드명을 가리면 보레 시계인지 추측하기 어려울 만큼 볼답지 않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워치가 예전의 롤렉스의 방향성과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조금씩 튜더에게 넘기면서 완벽한 럭셔리 워치가 되어버린 롤렉스지만 방수나 항자성, 충격 저항, 오차 같은 기계식 시계의 신뢰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에 극단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점과 마케팅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지만 316L 스틸과는 조금 다른 원소의 조합인 904L 스틸을 사용하는 것, 오이스터 케이스와 비슷한 수려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폴리싱 마감 베이스로 전개하는 것, 단순하면서 튼튼한 브레이슬릿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지엽적인 특징들을 포함해서 튼튼하고 정확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롤렉스와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투워치 브랜드는 되게 많은데요. 입으로만 우리는 투워치를 만든다고 떠드는 브랜드는 넘쳐나요. 그런데 그 툴의 개념을 뒷받침할 실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럭셔리 워치로서의 감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브랜드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얼이 되게 특이해요. 아이스블루 터콰이즈라고도 하죠. 둥그스름하면서 빈티지한 공유를 가지고 있는 다이얼 위에다가 아이스블루 플러스 요상한 질감을 구현해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호랑이 피부가 떠올랐거든요. 이런 다이얼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규칙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일이 손으로 새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표면을 깎아내는 대패 같은 게 있는 건가? 프레스로 찍어내는 건가? 하여튼 이 독특한 다이얼 위에다가 엄청 특별한 작업을 해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살짝 브러싱 질감을 입혀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명 다이얼과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와 만나면서 되게 글로시한 느낌을 주는데요. 도명 다이얼과 도명 글래스의 곡률은 과거 빈티지 시계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급한 경사를 갖고 있어요. 티소 PRX 아이스블루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진한 색감에 글로시함은 조금 더 옅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볼워치는 앵간한 건 다 만들어줍니다. 시계 애호가들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지를 줘요. 하나의 모델일지라도 그레이, 카퍼, 화이트, 그린, 블루, 실버, 아이스블루, 샴페인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의 다이얼을 만들어주고요. 익스플로러 인덱스, 바형 인덱스, 숫자 인덱스, 베젤이 없는 버전, 베젤이 있는 버전, 검정색 베젤, 녹색 베젤, 파란색 베젤, 빨파 베젤, 검록 베젤, 검파 베젤, 데이트, 데이데이트, 사이클롭스, 31mm를 시작으로 40mm, 41mm, 42mm, 43mm, 46mm, 48mm에 이르기까지 시계 애호가들의 거의 모든 취향을 만족시켜주고자 해요. 원하시는 조합은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브랜드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게 어느 정도의 양면성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시계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가 가진 유구한 헤리티지를 풀어주면서 커스텀할 수 있는 권한을 애호가들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20년간이나 유지되었었던 아디다스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마이 아디다스처럼 애호가님들에게 선택권을 드릴게. 다이얼 색상부터 핸즈와 인덱스의 디자인, 글래스의 종류, 케이스의 소재와 마감 방식, 브레이슬릿 조합까지 이렇게 애호가들에게 시계 제작의 선택권을 넘겨준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의 생각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39.5mm의 사이즈, 11.8mm의 두께, 46.5mm의 러그 러그 20mm, 풀코 기준 135g. 전통적인 드레스워치보다는 살짝 크지만 그것을 제외한 외적인 수치는 드레스워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플랫한 케이스 디자인, 폴리싱된 스텝 베젤과 짧고 얇은 두께의 러그.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코 평범한 시계는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성은 드레스워치가 맞아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둥근 곡률의 빈티지한 다이얼, 데이데이트, 드레시한 디자인의 핸즈, 강한 곡률의 슈퍼돔 글래스, 심플하게 폴리싱된 러그, 얇은 스텝 베젤과 11mm에 가까운 케이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폴리싱 마감이 사용되었고 7연줄의 복잡한 브레이슬릿. 그런데 드레스에 반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트리듐 야광, 모든 인덱스와 핸즈 위에 다 올라가 있고요. 단단한 디자인의 인덱스, 독특하게도 스크류 크라운, 그런데 방수는 3바.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스블루 다이얼,
특이한 질감. 저도 많은 시계를 경험해봤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조합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되게 독특한 조합입니다. 볼의 디자인 컨셉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 요소지만 볼의 마감 기술력과 스틸을 만지는 실력은 아직도 리테일가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메스티지급에서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예 없습니다. 브러싱 마감과 폴리싱 마감 둘 다 좋은 편이긴 하나 특히 폴리싱 마감 분야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브러싱 마감은 강철의 표면을 많이 긁어내지 않으면서 광택을 최대한 뽑아내는 방식의 브러싱 마감이 있고 헤어라인을 조금 깊게 파내면서 헤어라인 자체에 브랜드의 특성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볼의 경우 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강철 자체의 색감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볼은 특이하게도 툴워치 베이스의 브랜드면서 거친 브러싱 마감보다는 폴리싱 마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입니다. 폴리싱 마감은 퀄리티가 확연히 드러나는 브러싱 마감과는 다르게 티가 잘 안 나요. 정말 압도적으로 구려서 표면이 일그러지는 수준이거나 압도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볼의 시계를 경험하시면서 이 방면으로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과연 폴리싱 마감의 수준을 구분짓는 조건이 뭘까? 스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니면 그랜드 세이코처럼 펫싯을 깔끔하게 잡아서 폴리싱이 좋아 보이는 걸까? 아니면 누가 더 매끈하게 표면을 밀어내는가? 폴리싱 머신의 성능이나 작업자의 실력에 달려있는 걸까? 이건 철강 쪽이나 주얼리 계통의 전문가분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RR1102, 에타 2836-2를 베이스로 볼의 수정을 거친 무브먼트로 시, 분, 초에 데이와 데이트가 추가된 무브먼트입니다. 25개의 주얼과 38시간의 파워 리저브에 5000GS의 충격 저항과 4800A의 항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맨 끝단의 링크부터 반대편까지 총 7개의 링크가 겹쳐져 있는 브레이슬릿인데 스틸을 다루는 부분이나 브러싱이나 폴리싱 이렇게 마감적인 측면에서는 불평할 수 없어요. 링크와 링크 사이의 간격도 완벽하게 잡아놨고 그러면서도 움직임이 부드러워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버터플라이 버클 사이의 결합력 역시 훌륭해서 이 버클을 양손에 잡고 흔들어도 단단하게 버텨줘요. 그런데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은 디자인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최고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 글라이드락이나 미세 조정이 있는 버클과는 다르게 손목에 따라 완벽한 핏감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케이스보다 브레이슬릿 잘 뽑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것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링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브레이슬릿을 이 정도 퀄리티로 잡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슬릿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타 시계 브랜드에게 공급해도 엄청난 수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럭셔리와 하이엔드 사이에 있는 몇몇의 시계 브랜드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한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볼의 색채가 조금 옅어졌으면 좋겠다. 강한 툴워치스러운 감성을 조금 더 줄이고 볼의 시그니처 트리듐 인덱스도 과감하게 버리면서 조금 더 대중적인 분위기의 시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개성 덕분이겠죠. 그런데 그 개성이 옅어진다면 무색무취의 평범한 브랜드가 되는 게 지금은 결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브랜드의 개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다시금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